네, 다음 주제입니다. 아주 핫한 이슈죠. 총선 D-15개월 경기도의 총선 지역 물갈이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박 실장님,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국회의원들을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역 재당선보다 얼추 3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해야 되는 데가 60% 정도, 재당선이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긴장할 만한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도 그 생각보다 교체 의견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높고 낮고는 그다음에 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네. 그죠? 보여준 이제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현역 국회의원들의 네. 교체를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좀 네. 하고 싶다라는 네.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조사이기 때문에 현역 네. 국회의원들이 긴장을 하는 거고, 당사자들 국회의원들이 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정치권에 어떤 던지는 어떤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정치가 좀 인류가 돼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야 된다는 논의는 뭐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인천의 경우는 교체론이 58% 정도. 예. 전국 평균보다 좀 작습니다. 네. 경기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뭐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교체 그 응답을 한 지역 중에 최고로 이제 높게 나온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예, 호남권이 68% 네. 나왔어요. 무려 70% 가까이. 거기에는 주로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제 많은데 야당 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 그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아주 격정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도 뭐 67%, 67.6% 작지 않은 그죠? 교체 응답이. 네. 서울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54.8%. 강원, 제주도 한 50%. 그리고 어쨌든 반 이상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게 경기도만 따지면 새인물 교체론이 국민의힘은 54.9%가 바꿔야 된다.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62.9%가 교체돼야 됩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8% 교체론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경기도는 저 지역구가 59곳인데 현재는 7석만 국민의힘이거든요. 지금 저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51석. 이렇게 되면은 김 박사님 저 국민의힘은 희망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희망적이라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고 희망적이라고 보기 둘 다 못하지만 네. 좀 그렇죠. 문제가 있죠. 지금 뭐 경기도가 사실 지난 총선에도 굉장히 패배를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패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 사실 뚜렷하게 있었어요. 대통령의 어떤 탄핵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도 거의 민주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공천의 문제도 좀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의원들은 중앙하고 라인이 없으니 좀 배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우리 소위 말해 낙하산 동청이라고 하죠. 지역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중앙에서 어쨌든 잘 보여서 그냥 인지도만 가지고 딱
꽂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 또 당시에 아마 어부지리로 좀 많이 된 민주당 의원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한 4년간, 3년간 준비했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를 그 지역으로 내려보내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심으로 무소속으로도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표가 갈라지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 또 반발심으로 내가 너 되는 건 못 보겠다라는 심리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얘기가 또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배 아프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내가 너 되는 건 못 봐. 차라리 다른 데 되는 걸 보지.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여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이분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슬로건을 걸고 뭐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이쪽 당이 많이 당선이 돼야 됩니다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다가 이제 이번에 올라갔죠. 4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경쟁이 치열하게 그 지역의 후보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 과정 중에서 또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물갈이 많이 해주세요 하는데 그쪽은 조용히 공천을 진행을 할 거고 여기는 아무래도 떠들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탈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찢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 어느 분의 후보가 딱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되는 건 못 봐 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늘 발생할 게 있기 때문에 뭐 선거는 뭐 아시다시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긴 있지만 뭐 그때처럼 되지는 않겠죠.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경기도 총선에서 내년 2024년입니다.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30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석을 예상하고 민주당은 40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석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무려 3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59석에서 40석이라면 이제 10세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 실장님? 이건 희망이죠. 이제 힘겨루기 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현실적인 어떤 그 국민들의 판단을 뭐 조금 수용하는 듯하네요, 그죠? 지금 52석을 가지고 있는데 40 플러스 알파니까 좀 뭐 줄기는 길겠지만 우리가 경기도 59석 중에 과반 이상은 우리가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뭐 국민의힘은 워낙 열세였으니까 이제 희망을 또 갖는 거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아까 공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지난 총선처럼 공천이 되고 또 지지난 총선처럼 공천이 돼서 선거가 되면 과연 이분들의 희망대로 40 플러스 알파, 30 플러스 알파가 얻을 수 있을지는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년 남았으니까 1년 한 3개월 남았죠. 3,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총선을 위한 이제 당 체제 정비가 이제 있을 테고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제 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 또 뭐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민주적으로 지역구 그 지역 구민들이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든가 미국식이죠. 임시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 간에 이제 그 경쟁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좀 획기적인 공천 방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한 4년 뒤 이맘때쯤에 또 뭐 뉴시스가 또 한다면 새 인물 교체론이 뭐 60%가 아니라 70% 또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게 그죠? 이제
정치권에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이 이번 총선에서는 네. 2024년 총선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당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살아야 되는데 네. 살 수 있는 대안이 도대체 뭐겠느냐를 고민할 때고 그건 결국은 여론, 국민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볼 텐데 그거에 눈 감은 정당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얻지 못하겠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일부 언론이 아주 그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박 실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친문 반 이재명계의 분당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 친문 반명계의 분당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 되고 당이 쪼개지고 새로운 신당이.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물론 어떤 이념과 명분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기존 정당이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할 때도 또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준석 중심의 창당, 뭐 친문 또 반 이재명계 중심의 창당, 글쎄 이건 무슨 명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그 창당과 분당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고 글쎄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또는 친문 반 이재명계의 그 분당이 또 얼마나 또 지지를 받을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내용일지 정치인들 스스로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이준석 창당 시나리오는 3월에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친윤계로 된다면 그리고 이제 100% 당원 투표로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급격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추이에 따라서 친문 반면계의 분당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온 보도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런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벌써 우리 분당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해봤고 그 전에 분당을 했던 케이스들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분당 케이스들은 성공한 케이스가 좀 드물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분당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당 대통령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분당을 한다 그러면 뭔가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중에 이번이 아니라 차기에는 네.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닐 아. 거다라는 아,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게 여기시는군요. 네. 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향후 나라를 이끌 지도자감으로 누가 적합하냐? 이재명 37.3, 한동훈 17.8, 그 위를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유일하게 1위를 올렸습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 지도자로서 이제 지지받는 비율이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열성 지지층이 높고 또 아직도 또 이재명 대표가 추구했던 그런 정치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길게 잡아서 5년 뒤에 일입니다. 이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네. 될 것은
이재명 그 대표를 제외하고 2위부터 6위까지 다 이제 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차지하고 이낙연 지사에 대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가 약 5%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네. 국민의힘이 그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간다면 이 결과는 이제 또 바뀌겠죠. 5년 뒤에는. 왜냐하면 많은 이 그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뭐 유승민 순으로 이렇게 그 적합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여러 가지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했다. 네. 정치인들 스스로도 네. 또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생각이 깊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2023 총선 D-1년 3개월 불가리언은 매우 높다. 이런 주제 다뤄봤습니다.